안녕하십니까, 조임무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6일입니다. 지난 민주파리 좌파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후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기업들의 물류비 증가는 예민한 채 전국 일일로 도로와 차량 통행 속도를 미친듯이 다운시킴으로써 아무런 보상도 없이 기업들에게 엄청난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킨 바 있었는데요. 그때 즉 2020년 3월 하순경에 우리 알리보 TV가 문재인 정권의 불합리한 교통행정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을 올린 바 있었는데요.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림과 동시에 4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그 개선 전도를 확인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그때 제기한 문제 중에 개선된 거라고는 달성 1차 산업단지에서 수목원으로 올라가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30km에서 40km로 10km 상향 조절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 우리 알리보 TV가 2020년 3월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1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밖으로 가는 도로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요즘 들어와서 교통사고율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로 통행 속도를 자꾸 다운시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평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도로는 달성 1차 산업단지에서 월배 수목원 입구로 넘어가는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시속 30km 속도 제한 표시가 잠깐 보였는데요. 이 도로를 이용하는 1차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메이커인 한국델파이와 세계적인 농기구 메이커인 대동공업을 위시한 350여 개의 유수한 업체들과 4만여 명의 임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며 입주 업체들이 원부재료와 생산 제품을 반출입하는 이 중요한 도로가 편도 1차선에 시속 30km로 제한해 놓았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시속 30km 제한. 이제 여기가 이제 정상인데요. 이 정상을 넘어가면 이제 편도 2차선 도로가 이제 돼 있는데 이 편도 2차선 도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수십 년 동안 편도 1차선에 시속 60km로 되어 있었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시속 30km로 속도를 오히려 절반으로 다운시켰습니다. 도로는 2차선으로 확장되었는데 속도는 60km에서 30km로 절반으로 다운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 가에 국수집이 몇 개 있는데 여기 한 편도 2차선 도로에 이게 실제로 사람 몇 명 없는데 여기에다가 한 50m, 100m마다 횡단보도를 꺼가지고 하의 흐름을 이제 방해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3월 달에 개선 요청했던 불합리한 도로 사정에 대해서 4년 반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개선 상황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여기 달성 1차 산업단지에서 수목원으로 넘어가는 편도 1차선 도로 시속 30km 되는 것을 시속 40km로 10km 상향 조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시속 30km 되는 것을 시속 40km로 상향 조정한 도로 표시가 잠깐 보였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다음 도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도로는 성서 계명대학교 앞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연결되는 편도 5차선 도로. 이렇게 시원하게 달리다가 갑자기 여기 이제 화원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 끝에 와가지고 편도 1차선으로 이제 도로가 갑자기 줄어집니다. 화원도 엄청나게 이제 거주하는 주민이 많고 성서공단은 전국에서 몇 번째 가는 큰 공단인데 이 공단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화원으로 출퇴근도 하고 또 수생산품 운송도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 도로인데 이걸 편도 1차선으로 만들어놨어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편도 1차선으로 갑자기 줄어지는데 이게 이제 다리를 놔놨는데요.
이 도로 생긴 꼴을 보세요. 교량의 목적은 빙빙 둘러다녀야 되는 걸 갖다가 직선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분명히 이게 스트레이트로 똑바르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자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도로를 S자로 꽈비처럼 꽈가지고 이제 이 다리가 끝나면 큰 도시 화원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를 시속 30km로 이제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해놓는 게 불과 30m마다 이게 횡단보도 여놓고 신호등을 여놔가지고 이게 차의 흐름을 제한하고 이거 보세요. 이게 횡단보도 구간 도로 이게 좌우 회전 구간이 그리고 이게 시속 30km로 이 큰 도시와 이제 산업단지가 연결되는 여기에 편도 2차선이고 또 시속 30km로 제한해 놨거든요. 편도 2차선 도로에 시속 30km. 이 정말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방금 지적한 이런 도로들은 주택가의 보행자 통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도로가 아니고 산업단지의 전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을 꼭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열린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보행자들이 통행할 때마다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신호등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산업단지 물류의 통행을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바꿔야 다음에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정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도로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도로는 굳이 국가산업단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약 220만 평 되는 현풍 테크노폴리스를 관통한 다음 약 120만 평 되는 달성 1차 산업단지를 옆으로 끼고 월배 초복원까지 도착하는 편도 2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이 세 개의 단지의 입주가 완전히 끝나면 약 30-40만 명이 붐비는 커다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세 개 산업단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성수공단이 약 한 300만 평 되는데요. 이 세 개 공단의 합계 면적은 약 60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큰 산업단지의 간선도로가 편도 2차선 도로에 시속 80km로 제한해놓고 그 도로 상태가 완전히 꽈배기처럼 S자로 꼬여가지고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는 스타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천대로나 구구터널이나 상인동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앞산터널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로는 편도 3차선 도로에 시속 80km로 이제 속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시속 8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하고요. 그 다음에 이 터널을 만드는 목적은 말이죠.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개천이나 또는 산 같은 이런 지작물이 있을 경우 우회를 줄이기 위하여 직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터널을 뚫으면서 이렇게 활공자형으로 또는 S자형으로 지그작으로 꽈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구간과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또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짜나 S자형으로 꽈난 터널이나 교량들은 물론 자동차 주행 속도가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된 도로는 비단 앞산 터널로 뿐만 아니고 신천대로나 전국의 산지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전부 꼭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산 순환도로는 정말 눈물겹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앞산 순환도로인데요. 편도 2차선 도로를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특징은 산을 따라가지고 지형대로 했기 때문에 꼬불꼬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갖다가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도로 커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빨리 달릴 수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도로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구간도로는 더욱 직선도로로 개선하고 안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통행 속도를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위에 지정한 것뿐만 아니고 또 대구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주거 단지에 대해서는 도로를 시원하게 이제 잘 닦으면서 산업 단지나 제조업체들에 대한 인프라는 너무나 인색한데요. 예컨대 YS 정권 당시에 화물 자동차들은 고속도로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놀러 다니는 승용차나 관광버스들은 이렇게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만들고 그처럼 기업들을 말대한 결과 YS 정권은 폭삭망했죠. 이처럼 민주파리성 정권들의 특징은 편의와
안전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도로 통행 속도를 낮추고 공해 배출 기준은 높이고 화물 차량들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다든가 또는 임금 인상률을 턱없이 높인다든가 탈원전 정책 등을 펴가지고 전기 생산원가를 폭등하게 만드는 등으로 기업들을 끊임없이 흔드는 방법으로 인기몰이를 획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환난이나 경제위기를 끌어들여 560에 거의 7 내지 10%를 유지하던 경제 성장률을 거의 0%로 다운시키는 등으로 나라 위기로 몰아넣는 엉터리 정치를 한다는 것. 이와는 반대로 민주파리들이 그처럼 비난했던 560 정부는 4 내지 60km에 머물던 도로 통행 속도를 7, 80km로 높이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를 공제해 준다든가 낮은 임금 인상률을 견지케 함으로써 거의 불모지 수준이던 국가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거의 7 내지 10%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수십 년 동안 달성함으로써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도로의 통행 속도를 낮춘다든가 공해 배출 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안전도가 높아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다운시킴으로써 국가 경제가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민주파리 독재 정권이 올라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기업들은 강력한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응기적거리는 이유는 그 주적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무사 안일주의에 쩔어빠진 복지 부동 공무원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이 자동차는 발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드는 등 산업 발전은 외면하고 규제를 강화했던 결과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이 3등국으로 전락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몇 개 더 만드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몇 분 늦게 가면 되는 양보의 이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개구리 효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들과 기업들은 사소한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무사 안일주의에 쩔어빠진 복지 부동 공무원들을 척결하여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영국처럼 3등 국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주인 정신을 갖고 무사 안일주의에 쩔어빠진 복지 부동 공무원을 척결할 줄 알아야만 영국처럼 3등 국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 속도를 낮추고 횡단보도를 더 끊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물류비가 인건비가 올라가서 국민들의 생활비가 폭등하게 되며 국제 경쟁이 떨어져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덕보는 자들은 권력을 쥐인 공무원들과 노조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국민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